모임이었고요. 그전에 저도 딱 한 번 참석해 봤습니다. 독서 모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 가지고 예. 참석하면서 참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 독서 모임 참석하고 그 독서 모임 통해서 성장하는 모습 보면서 많이 도전이 됐어요. 그때부터 저도 인제 독서에 대해서 독서 모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 작년에 독서 리더 과정 3PS 한 독서 리더 과정 마치고 지금까지 13개 지금 독서 모임 직접 만들고 또 만드는 거 도와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저에게 힘이 됐었던 그 나비가 바로 양재나비였는데요. 이렇게 또 같이 초대해 줘서 같이 또 제 책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참석하면서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한번 던져 봤어요. '나는 왜 이것을 하지?' 제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계속 던지는 질문입니다. '나는 왜 이것을 하지?' 그 질문을 던지면서 '참 협상이 너무나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뭐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짧은 시간 안에 정말 협상을 조금 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협상을 잘해서 좀 행복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협상을 잘 못하면 망하게 되죠. 많은 에너지가 그 갈등하는 데 쏟아붓고요. 많은 정말 시간들이 그 갈등 해결하느라고 정말 많이 소비가 되어집니다. 창조를 잘 못해요. 근데 협상이 왜 필요할까요? 협상이 왜 필요할까요? 한번 적어 보실래요? 협상이 왜 필요할까요? 협상이 왜 필요할까요? 협상하니까 좀 이 주제가 좀 무겁더라고요, 일반인들한테. 나한테 무슨 협상이 필요해?' 제가 몇 군데 또 인제 저자 강의를 했었는데요. 보니까 이 협상을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예 좀 주제가 무거워요. 실은 이제 협상이라는 단어를 안 써도 상관이 없는데 근데 협상이 쪼끔 무겁지만은 협상이 왜 필요할까요? 필요한 것을 얻고 그렇죠. 협상은 인제 필요한 것들을 인제 얻기 위해서 필요하죠. 협상을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 상대가 원하는 것 접점을 찾기 위해서 윈윈하기 위해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첫 번째 협상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예요. 보통 인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도 협상을 하지만은 첫 번째 정말 협상이 필요한 것은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이 시간에 자신과 갈등이 돼 있는 한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과정 이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 아 어떻게 그 사람과 갈등을 해결해야 될 것인지 한번 또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잠깐 남으면 실제 사례 가지고 혹시 시간이 될 줄은 모르겠는데 저희가 열 가지 협상의 법칙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10 가지 협상의 법칙을 적용해 가지고 그 사례를 한번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 특별히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협상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다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협상이 필요합니다. 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협상이 필요 없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자기 스스로 뭐 준비하거나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면요. 다 얻을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도 뭐 대인 기피증이 원래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 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거절당하는 것들을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협상 자체를 회피하고 살았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협상을 하지 않으면요. 협상당할 환경이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협상은 다른 사람과 같이 무엇을 이룰 때 원하죠. 협상이 없으면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은 윈윈하기 위해서 정말 다른 사람과 같이 협업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정말 협상이 필요하죠. 예.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는 협상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협상가는
대인 관계가 좋고 그리고 또 뭐 강하게 어필하고 해야 되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약간 유순하게 보이잖아요. 유순하게 보이는 사람이 협상을 하게 됐습니다. 협상은 배우면 됩니다. 저를 잠깐 소개를 하면은 2007년도 위즈비 온라인 에듀케이션을 창업했고요. 중국 최초의 스카이프로 온라인 화상영어를 도입했습니다. 저희가 2007년에 도입하고 5년 뒤에 온라인 화상영어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좀 다른 것보다 좀 빨리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2014년에 이제 청취닷컴 하이라이트 라이브러리를 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5년에 쿠팅슈어 중국 최대 영어 교과서 외연사 어플을 제공해요. 교과서에 지금은 QR코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한국도요. 중국은 거의 모든 것들 다 QR코드를 이루어졌습니다. 교과서 앞에도 QR코드 있어가지고 딱 스캔하면은 바로 어플 다운받고 교과서에 필요한 음원이며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합니다. 이것들을 공급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에듀케이션, 루트 에듀케이션이라고요. 저희 기독교 회사인데 여기와 계약하고 통시ang 계약하고 2016년에 상해 총판 계약하고 그다음 신장 자치구 총판 계약하고요. 토크앱 계약하고 토크앱도 한 10,000개의 유치원이 있더라고요. 그냥 쭈회이슈 계약하고 쭈회이슈는 이제 유치원 관리 플랫폼인데요. 12만 유치원이 가입돼 있고 뭐 학생 수가 3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취닷컴에게 인수합병이 돼요. 2017년에 중간에 저희가 이제 강의 때 이야기를 잠깐 언급해 드릴 겁니다. 그다음 TMC라고 중국 최대 의학 연수기관이 있어요. 매년 2,000명 이상 의사들을 단기 한 3개월 정도 외국에 미국, 영국, 아일랜드에 이제 연수를 보내는 기관인데요. 여기도 제가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뒤에도 이제 품성 세미나를 주도를 많이 했습니다. CBMC에서 제가 품성 경영 세미나를 했고요. 뉴저지에서도 품성 인생 경영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한중 자선 미술 교류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으로 했으면서요. 이때 한국 학생들과 중국 학생들이 거의 절반씩 참여했습니다. 50대 50 정도 참석했고요. 1,500명이 작품을 냈고 사드 이후에 가장 큰 민간 교류 회를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저는 이제 세계 녹색 투자 무역 촉진회 중국 중국 조직인데요. 협회인데 협회가 큽니다. 관련된 사람들이 많고 저희 이제 여기 이사에 있었고 현재는 사단법인 희망도서관 대표 이사에 있고요. 컨설팅 회사의 드림브리지 대표이고. 자,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이게 협상의 측면에서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프레임입니다. 어떤 프레임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협상에 굉장히 중요한 프레임을 가지고 소개를 한 거거든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것들은요. 별로 그렇게 제 자신이 뭐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가 저를 이제 소개할 때 세 가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생의 키워드로 이제 소개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게 저거든요.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인생이 딱 이렇게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협상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책으로 꿈을 선물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어렸을 때 저는 시골에서 이제 영광이라는 곳에 태어났었는데 저희 동네 저 멀리에 큰 산이 있었어요. 제가 큰 산을 볼 때마다 저 산은 반드시 오르고야 말겠다라고 결심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꿈은 이루지 못했는데 그리고 제가 여수로 이사를 가서 바다를 보면서 저 바다 끝에 여행하고 놀고 이런 것들을 제가 꿈을 꿨다 보니까 끊임없이 이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꿈꾸고 제가 꿈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꿈을 꾸고 있어요. 꿈에는 한계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꿈을 가질 수 있을까? 요즘 청년들이며 그리고 청소년들을 보니까
꿈이 뭐냐고 이야기하면은 꿈이 없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예, 부모님들의 걱정 중에 하나는 자녀가 뭘 하고 싶은 것이 없고 뭘 되고 싶은 것도 없고, 청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회가 이렇게 발달하면서 이게 그 시스템화되다 보니까 어쩌면은 이게 그 구조화되고, 이 구조화된 사회에서 다시 또 한 단계 뛰어넘어서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도전하는 이 과정, 사다리가 막 발전해 나갔을 때는 기회가 많은데, 사회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섰을 때는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현실의 장벽이 크다 보니까 꿈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예, 청년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요. 꿈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예, 어떻게 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 꿈은 경험해야 됩니다. 예, 자기가 만나고 경험하지 못한 것을 꿈꿀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독서문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자의 영역에서 열심히 살고 뭔가 이룬 사람들을 보다 보면은 나도 그것을 하고 싶다는 도전이 됩니다. 근데 정말 좀 유명하고 뭔가 성취한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꿈은 이렇게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얻어지지만요, 감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죠. 예, 그게 뭡니까? 그게 책입니다. 책. 예. 독서를 이제 왜 하느냐? 저도 이제 독서 운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독서를 왜 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첫 번째로 독서를 왜 하느냐, 제 개인적으로 답을 하는 것은요, 독서는 만남이다. 제가 좋아하는 키워드 단어입니다. 만남. 사람과의 만남이고, 다른 문화의 만남이고, 다른 경험과의 만남이에요. 예, 그래서 책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과 어떤 정말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그것을 극복하고 위대한 일을 성취했던 사람들과의 만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책으로 산책을 합니다. 책을 이렇게 읽고 나서 그 책을 읽고, 그 저자와의 대화를 해요. 만약 당신이 나라면, 현재 나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질문을 던지고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 얻어지는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는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지금 상황에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저자와의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정말 책에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이제 실력을 쌓게 해주죠. 꿈만 있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은, 그 방법을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몽상가가 되죠. 내 삶과 현실과 꿈의 간격이 메꿀 수 없는 큰 커다란 어떤 갭이 생긴다고 그러면요, 그 사람의 인생은 불행하게 되죠. 저도 이제 꿈을 많이 꾸다 보니까 가끔씩은 이게 약간 다운될 때 확 꺼져요. 왜냐하면은 이루어야 될 것들은 많은데, 현실 하나하나 부딪혀 해결해야 될 것들이 크게 느껴질 때는, 그래서요, 꿈만 있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그런 또 스킬들이 없으면은요, 그러면 삶이 정말 불행해집니다. 절망스러워지죠. 차라리 꿈을 안 가고 그냥 현실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더 낫죠. 그래서 책은 우리에게 꿈을 이룰 수 있는 실력과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책은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스킬뿐만 아니라 삶의 원리도 가르쳐 주더라고요. 예, 저는 그것을 품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세 번째 제 인생의 키워드는요, 품성입니다. 저희 책에 이제 그 보이차 이야기가 나와요. 저희 그 북경에서 제가 CBMC 활동했는데, CBMC 기독 실업인 모임인데, 그 CBMC 활동했던 이제 보이차를 이렇게 정말 대량으로 구매하고 도매와 소매로 팔고 있는 어떤 사장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특강을 한번 했었는데 그 보이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이차 아시죠? 이게 중국에 위에 좋다고 하는 이제 보이차, 효소차인데요. 이 차가 비싼 것은 억 단입니다. 조그만 이렇게 전병처럼 돼 있는데 비싼 거는 억 단이에요.
저도 1,000만 원이 넘는 보이차를 마셔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보이차가 억 단위인데 이 보이차의 가격을 누가 결정할까요? 보이차 원가를 한번 계산해 보면 보이차 원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이차는 농산품이잖아요. 농산품. 농산품이기 때문에 뭐 땅이 거의 뭐 산속에서 따는 이파리이기 때문에요. 실은 땅값도 비싸지 않습니다. 노동력이에요. 노동력. 근데 농산품은 그렇게 비싸지 않죠. 대부분 농산품이. 농산품보다 조금 더 비싼 것은 기호식품입니다. 포도주, 커피 이런 것은 일반 뭐 쌀보다는 훨씬 더 비싸죠. 기호식품. 근데 이 기호식품보다 더 비싼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제품인지 아세요? 문화상품입니다. 차는요, 보이차는 기호식품을 뛰어넘어서 문화상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상품이 되기 위해서는요, 거기에는 독특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차마다 롱진 차, 어디 차 다요. 독특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 지역, 그 지방 특색들이 이렇게 드러나 있죠. 보이차 가격은 누가 결정합니까? 파는 사람이 결정합니다. 파는 사람이 거기에 스토리라는 옷을 입히고 문화라는 옷을 입혀서요. 거기에 팝니다. 그래서 가치. 문화상품이라 해서 조금 뭐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근데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브랜딩을 시킨 거죠. 브랜딩을 시킨 겁니다. 애플과 삼성, 뭐 같이 휴대폰을 팔지만은 엄청난 이익을 애플에서 가져갑니다. 뭐죠? 그거 다 브랜딩 한 거잖아요. 문화 상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면은 상품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판다? 협상은 또 파는 거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이렇게 팔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얻는 건데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나의 가치를 어떻게 만들까요? 농산품인가요? 시간 투자 대비 얻어지는 그냥 시간 투자 안 되면은 이렇게 돈을 못 버는 그런 구조를 가진 사람인가요? 아니면 조금 더 수준이 높은 기호식품인가요? 아니면은 문화상품인가요? 문화가 들어가 있는. 근데 이 보이차 파시는 분이 했던 그 이야기가 저에게 참 와 닿았는데요. 이 보이차 매니어들이 있답니다. 매니어들은 이제 각계 각층에 있죠. 어떤 분은 교수님이고 어떤 분은 사업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 보이차 매니어들은요. 보통 그 클래스 교수면은요. 교수 클래스 중에서 상당히 하이 클래스랍니다. 그리고 경영하고 회사 운영하는 사람들 중견기업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이 보이차 단순하게 그 차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 문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단순하게 이 제품 자체에 신경을 안 쓰고 문화적인 측면들을 굉장히 신경을 쓰고 비싼 돈을 치르고도 그 문화 상품을 구입한다는 말은 이 사람 자체가 문화를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돈을 더 많이 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문화적 가치를 높일까요? 저는 그것을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격. 격. 사람의 격. 격을 높이는 것. 그 격을 높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전 품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책에서는요. 정말 협상을 이야기하지만 이 격 있는 협상을 이야기합니다. 격이 품격 있는 협상. 그래서 품격 있는 협상, 품격 있는 자녀 양육, 품격 있는 인간관계, 품격 있는 회사 생활, 격이 다른 회사 생활. 여기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요. 저는 사람의 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 진실, 열정, 존중, 책임감. 이런 저희 협상책에 나오는 이제 강조하는 이제 품성인데요. 그래서 품성을 갖춘 인성을 갖춘 사람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요. 그 느껴지지 않나요? 그 포스가 저는 그런 포스를 가진 사람들이 협상을 좀 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은요, 품성 독서입니다. 예, 품성 독서, 예, 독서를 통해서 품성, 인성을 키워가는 건데요. 예, 저는 이제 품성 독서 이제 오픈 채팅방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품성, 예, 독서 경영 전문가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품성을 대해서 이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은요,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원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산품, 굉장히 그 열심히 일하잖아요. 예, 그 농부들, 예, 밭에 가서, 예, 또 이 보이차 하는 농사들을 짓는 사람 얼마나 열심히 일해요. 그걸 따서 말리고 삶아서 그것도 그 숙성시키고, 예, 노동이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예, 맨 땅에 헤딩하듯이, 예, 새로운 영역들을 개척하고, 예, 새로운 삶들을 살아가게 도전하는데 원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책을 쓰고 있는데, 예, 예, 그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구질구질한 인생에서 찬란한 인생으로. 예, 서문 제목입니다. 예, 인생 교과서라는 이름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예, 정말 구질구질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성과를 위해서 계속 성과 부르짖고, 예, 사람들,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재촉하면서 성과 내라 했는데요. 더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저와 함께한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예,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대표님과 함께한 사람은 행복하세요?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인생을 농사 짓듯이, 농사가 나쁘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고, 예, 그런 것이 있어야 저희가 생존을 하죠. 그러나 정말 저는 좀 격을 높였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책에서 이게, 예, 인성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예, 성과를 이끄는 바인더의 힘이 있지 않습니까? 성과를 이끄는 바인더의 힘을 저희가 6주 과정에서, 예, 예, 그 책임감을 배울 때, 예, 필독서로 읽게 하는 책입니다. 저는 성과를 이끄는 바인더에서 이 책임, 시간에 대한 책임이죠.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이죠. 책임감. 그 다음에 절제, 예, 적고 그것에 자기를 제한을 하는 거죠. 선택과 집중을 하고, 예, 불필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없애는 거, 예, 그것이 바인더의 힘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저는 이런 품성들을 뽑아내고, 그 삶의 원리들, 그 원리들을 적용할 수 있는 스킬, 예, 그것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합니다. 예, 품성, 인성, 품성, 예,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인성 이야기 하는데요. AI 시대의 인재상은 어떨까요? AI 시대에 맞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그 고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저희 지인이 저한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더 이상 아이들한테 해줄 것이 없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고 중학교 2학년인데 더 이상 얘들한테 해줄 것이 없다. 엄청 그 교육에 대해서 집중하는 어머니였었거든요.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AI라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리고 또 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다 보니까 자기가 뭐 가르쳐서, 예, 이분도 가르치는 분이셔, 뭘 배워서 가르칠 수 있는 그 수준의 바닥이 났고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AI 시대 인재상은 뭘까요? 기계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예, 기계가 할 수 없는 일은 그 사람 향기가 나는 인향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람의 향기. 예, 정말 사람다운, 사람다움이 뭘까요? 예, 사람다움을 이야기할 때, 예, 사고력, 감정, 뭐, 예, 여러 가지 창조,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중에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 인성교육, 정말 사람 냄새가 나는, 좋은 사람 향기가 나는 사람들이, AI 시대에 기계는 냄새가 나지 않잖아요. 사람 향기가 나지 않잖아요. 예, 저는 그런 AI 시대에 정말 필요한 교육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품성은, 예, 전체 저희 그
책에도 이제 전체적인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늦는 것 같지만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기본을 강조해서 될까 이야기하지만은 아닙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했는데요. 기본이 돼 있는 사람이 잘 나가 빨리 가더라고요. 예, 저희 아들이 그 중국에 있을 때 예, 그 다리 뼈가 부러졌습니다. 발가락이 정확하게 발가락 뼈가 부러졌어요. 집에서 장난치다가. 근데 이제 학교에서 저희 상해보험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저희 아내가 학교에 전화했더니 상해보험이 학교 안에서만 적용이 된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와서 그 운동장에 발바닥을 찍으면은 상해보험 처리를 신고를 해주겠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고민 중국 병원비 엄청 비싸요. 보험이 적용이 안 되거든요. 건강보험이 엄청 비싸요. 고민을 하더니 다시 연락해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예, 정직하게 살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발만 찍으면 되는데 예, 정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선생님이 저희 막내, 제 둘째가 다쳤었는데 막내 그 담임이 됐어요. 그리고 저희 막내 공부도 어느 정도 잘하고 하니까 삼성 장학금 신청하는데 추천서를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예, 늦는 것 같은데요. 빨라요. 저희 이제 품성 독서 이렇게 같이 공부했던 한 그 여학생이 있었는데 학생이 아니죠. 졸업해서 예, 간호대 졸업을 했었는데 요즘은 다 AI로 면접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계속 그 미국 유학했던 거 뭐 했던 막 꾸미려고 하는데 계속 떨어지더래요. 대형 병원에는 이런 AI가 저기 하는데 저하고 같이 이제 정직이라는 그 품성을 배우고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기를 원했대요. 그리고 그렇게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면접을 했답니다. 옛날에는 속일 수가 있었는데 지금 AI 속이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나서 바로 합격해서 대형 병원에 바로 합격을 했습니다. 늦는 것 같지만요. 기본이 있을 때, 기본이 갖춰질 때요. AI도 알아봅니다. 예. 협상에는 이제 협상 이야기로 들어가서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뜻한 협상과 힘의 협상인데요. 여러분이 아는 그 협상가들이 있을 겁니다. 협상을 잘했던 사람 한번 쳐보실래요? 내가 알고 있는 가장 훌륭한 협상가는 누구이다. 내가 알고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 주변에 좋고요. 여러분 뭐 예, 예, 서희 서희 서희가 있죠. 이따가 제가 서희 이야기할 겁니다. 사례로 제가 분석을 했어요. 사례 분석으로 서희 이야기할 거. 또 여러분 아는 협상가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협상가 누가 있어요? 예. 협상을 잘하는 사람. 카터. 카터 정말 잘하죠. 카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는 협상가 또 누가? 정주영. 예수님. 정주영. 정주영 우리 이분도 정말 협상을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자, 이분의 책을 너무 잠깐 제가 언급해 드릴게요. 정주영 우리 회장님의 협상의 사례들 한번 잠깐 이야기해 드릴게요. 협상 제가 꼽는 가장 훌륭한 협상가는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3년을 일합니다. 3년. 딱 3년 반, 정확하게 3년 반을 사역을 하시거든요.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냐면요. 비주류의 사람들이에요. 정식적인 교육은 받았지만은 그 문화의 주도권을 잡고 있고 그 사회와 정치와 그 다음에 경제와 종교를 주도권을 잡고 있던 세력들이 아니었습니다. 서민들이었어요. 12명을 택합니다. 그 3년 반을 가르쳐요. 그런데 이 3년 반을 가르친 이 사람들이 로마를 뒤집었습니다. 3년 반이라는 시간을 투자했는데 로마를 바꿔놔요. 그래서 저는 협상과 예수 많이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협상에는 그 일관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러 왔는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지, 그것도 이 3년 반에 무엇을 이룰 것인지에 다 정확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내가 온 것은 예, 명확하게 그것들이 규정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요, 제자들이 제대로 이 탁월한 어떤 엘리트 교육을 받지 않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요, 꿈을 심어줍니다. 예, 뭔가 같이 이루어야 비전을 심어주죠. 예, 꿈을 심어줍니다. 그리고요, 따뜻한 협상을 해요. 예, 따뜻한 협상의 대표적인 사례가 누가 있을까요? 남미의 넬슨 만델라가 있죠. 그 다음에 비폭력 운동을 저항운동을 했던 간디, 마틴 루터 킹, 다들요 한 사회의 흐름을 바꿔놓습니다. 그 국가의 운명을 바꿔놔요. 이랬던 사람들이 다 추구했던 것들이요 따뜻한 협상이었어요. 간디도, 넬슨 만델라도, 마틴 루터 킹도 다 공통적으로 정말 인정했던 협상의 방식이 뭐였냐면 산산수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핵심 교훈이죠. 거기 보면은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내놓으라고 합니다.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래요. 이게 예수님의 협상 따뜻. 예, 겉옷을 가지고자 하면 속옷까지 달래요. 주래요. 예, 이런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사람을 얻게 되죠. 내가 이 사람과 협력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진짜 중요한 것이 이 사람을 얻는 거거든요. 따뜻한 협상은요, 사람을 얻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유익한 것들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얻을 것인가? 그 사람을 얻을 것인가? 이 따뜻한 협상은요, 사람을 얻게 합니다. 네, 힘의 협상이 있습니다. 예. 어디가 많이 쓰고 있죠? 예. 대표적으로 중국에서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힘의 협상. 예. 힘의 협상, 예. 차관 협상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쓰는지 아세요? 엄마들이 많이 써요. 잔소리, 힘의 협상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갑질, 예. 갑질도 힘의 협상의 대표적인 사례예요. 예, 힘. 무엇이 힘이 될까요? 예, 돈이 힘이 되죠. 지식도 힘이 됩니다. 예, 보통 협상을 잘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예, 잘 모르는 사람. 호구가 되죠. 호구가 된다 그러죠. 예, 잘 모르니까. 예, 아는 것이 힘이라 그러죠. 아는 것, 지식도 힘이 됩니다. 예, 그리고 외모도 힘이 됩니다. 외모도 예, 강력한 힘이 되죠. 그래서 예, 외모를 갖고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외적인 차림새, 예, 그것도 다 힘이 됩니다. 근데 힘의 협상이요, 결국 나쁜 것은 아니에요. 저는 중국에서 힘의 협상을 배웠습니다. 예, 힘의 협상이 필요합니다. 예, 어느 날 저도 이제 중국에 사업하러 갔던 거나 저는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들의 외환을 참 많이 알고 있는데 예, 동료 선교사님이 예, 이사를 가기 위해서 방을 빼야 되는데 주인이 원상복귀를 원했습니다. 원상복귀를 그러니까 벽을 다시 칠하는 것다 그대로. 예, 중국은 이제 그 디파짓을 가지죠. 한 달 아니면 세 달. 예, 이렇게 디파짓을 세 달 월세를 디파짓을 가지는데 이제 원상복귀 아니면 돈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 갑질한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면 이제 힘의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이게 통하지가 않아요. 이미 자기가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힘을 가지고 있죠. 힘의 협상을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주인한테 가서 보통 이제 그 세를 내주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많은 사람 세금을 안 내요. 주인한테 가서 그렇게 이야기 딱 보니까 약점 잡을 것이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주인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만약에 디파짓을 안 돌려주면은
경찰서 가서 너가 지금까지 받았던 월세 세금 안 냈다고 이야기할 거다. 그 한마디 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한마디 하고 나서요. 주인이 바로 돈 돌려줬습니다. 뭐 힘의 협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갑질을 하면요. 이 갑질하는 사람들의 그 약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힘의 협상 필요해요. 언제나 그렇게 당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힘의 협상의 대표적인 사례, 이 차가운 협상의 대표적인 사례는 뭐냐면요. 내가 강조가 됩니다. 내가 중심이 돼요. 예, 근데 따뜻한 협상은 어떨까요? 따뜻한 협상은요. 예, 너가 중심이 됩니다. 예, 보통 우리가 윈윈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협상은 윈윈 한다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이요. 윈윈을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50대 50으로 생각합니다. 50대 50은 허상이에요. 네, 제가 결혼 생활을 15년 저의 결혼 생활을 예, 여러 가지 굴곡을 경험해서 결혼 생활을 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결혼 대상자가 배우자가 자기의 협상의 중요한 대상이잖아요. 저는 정말 저희 아내를 사랑했고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저의 가정이 불행할 거라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생각 없이 결혼했어요.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근데 저희 가정이 정말 힘들었어요. 관계가. 제가 거의 일 중독식으로 일을 쫓아가 다녔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 선교 사역 봉사를 하러 갔기 때문에 이 봉사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가정을 끌어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 15주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결혼 기념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결혼 15주년이 됐어요. 결혼 15주년 저희가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했는데 정말 좋은 레스토랑에 꽃을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해서 같이 식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침에 새벽 예배 가고 제자 훈련이라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너무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딱 식사를 하는데 저희가 식사 끝나고 표정이 심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결혼 기념일 때 1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무엇이 감사했는지를 그렇게 나누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쳐 이렇게 녹다운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집에 와서 저희 아내가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고 저한테 했던 말이 있었어요. 당신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벽에다 계란을 던지는 것 같아.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너무 슬펐어요. 그날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비참하더라고요. 정말 사랑했던 아내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고 이렇게 정말 중요한 결혼기념일에 정말 울게 하고 그런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저는 저의 결혼 상황이 이렇게 될 줄 몰랐네요. 근데 천국 말씀이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에베소서 말씀이었는데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는데 이게 결혼 생활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청사진이다. 나는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의 인생의 크기가 이 정도 된다면 정말 최대한 다해서 저희 아내께 이 정도의 공간을 여보 이 안에서 쉬어 이 안에서 누려 그러는데요. 실은 저희 아내의 인생의 크기도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의 크기의 인생이 내가 만들어 이 정말 내가 내 스스로 생각했을 때 최선이라고 생각한 이 장소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서 쉴 수가 없더라고요. 누릴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에는 딱 한 가지였어요. 아내가 원할 때 나의 전부를 주는 거예요. 50대 50은 허상이에요. 그런 윈윈은 없어요. 상대방이 원하는 거, 원할 때, 필요할 때 자신의 전부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상대방의 전부를 얻을 거예요. 이게 따뜻한 협상입니다.
퍼플 피플이라는 책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없다면, 지금 살아오고 있지 않다면 한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창조의 원천은 본질적으로 사랑이다. 이 퍼플 피플은 디자인의 구루, 디자인의 지도자, 아니면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디자이너 김영세 대표님이 쓴 책이에요. 탁월한 디자인을 추구했던 사람의 이 가치, 창조의 원천은 본질적으로 사랑이다. 협상의 원천은 본질적으로 뭐라고요? 사랑이다. 나눔이 창조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나눔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장 트렌디한 단어이다. 모든 사람들의 열정도 더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전하려는 나눔의 정신에서 시작된다. 이분의 고백입니다. 따뜻한 협상은 사랑에서 시작하죠. 협상력, 무엇이 우리의 협상력을 결정을 할까요?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가서요. 오늘 저는 정말 여러분의 협상력을 좀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격상 협상을 잘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협상력을 이제 결정하는 이 세 가지, 가치, 신뢰, 이해, 이 세 가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 이외에도 많죠. 뭐 시간도 협상력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요. 근데 한 가지 보면은 당신의 진정한 가치는 자신이 받은 대가보다 얼마나 많은 가치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 영향력이랑은요, 타인의 이익을 얼마나 우선시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답니다. 50대 50은 잊어버리고요. 상대방이 정말 원하는 것들을 정말 줄 수 있는 것이 나한테 있느냐, 그러면은요, 협상력이 높아집니다. 그 최상민 대표가 있습니다. 이분은 발전기, 그 발전소에 그 발전기를 파는 분인데요. 이분이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젊었을 때 나는 기술력을 팔려고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신뢰를 팔아야 하며 요즘은 가치를 팔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고객이 늘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 수익을 잘 나누는 게 나의 사업의 철학이다.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협상력을 높이는 가치를 높이는 최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사최일유라고 합니다. 최대, 최고, 최초, 최신, 유일. 이렇게 하면 협상력, 가치를 최고로 높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저를 소개하는 곳에 최고, 최다 이런 말을 썼잖아요. 협상력입니다. 협상. 내가 이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차별화죠. 차별화. 나가 최고다. 우리가 최고다. 인천공항은 세계 공항 중에 출입국 수속과 수화물 수속의 최고 수준의 속도를 자랑합니다. 유일하다. 옛날 자이리톨컴 해가지고 마케팅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롯데가 취한 전략이 있었습니다. 어떤 전략을 취하냐면요. 5개 광고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충치 발생 감소 기능 식약청 인정 유일한 껌이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죠. 식약청이 인정한 충치 발생 감소의 유일한 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글쎄요, 자이리톨을 쓰면은 실은 충치 감소 현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행동을 취한 거잖아요. 식약청에 이거 있는지 좀 검사 좀 해달라. 그렇게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이처럼 자신의 협상력을 높이고 가치를 높이려면요. 사채일유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채일유를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하이라이트 이제 독서 솔루션이에요. 영어 2,000권. 사람들한테 협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대 2,000권의 책을 가지고 있어. 교과서 베이스로 해서 저희가 외연사라는 중국 가장 큰 교과서 출판사의 책들을 분석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들 하나하나마다 과마다 상관된 영어 읽어야 할 때 리딩북을 다 추천을 했어요.
최초예요. 예. 최초입니다. 최초. 그 다음에 업계에서 가장 큰 업체와 계약을 했다. 예. 미국 최고의 주니어 영어 잡자다. 다 이게 뭐예요? 브랜딩이에요. 브랜딩. 예.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가치. 예. 오래된 책인데요. 그 뭐 마케팅의 뭐 거의 전설과 같은 책이죠. 보랏빛 쏘가온다. Not very good, but remarkable. 이 책에서 제가 다시 이 책을 보면서 받았던 가장 큰 중요. 베리굿 해서는요. 사람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요즘은 얼마나 많은 베리굿이에요. 요즘 경쟁자가 너무 많잖아요. 다들 비슷비슷해져요. 예. 근데 베리굿이 아니라 리마커블 하려면 뭐 차별화된 전략도 필요한데요. 가장 차별화를 시키기가 쉬운 것이 뭘까요? 예. 세계에서 유일한 존재 누구인가요? 자신입니다. 자기를 찾아가야 돼요. 경쟁자만 보면은요 차별화가 되지 않고 비슷해집니다.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해야 돼요. 저는 제가 한국에 온 지 2년이 됐습니다. 저 2년에 와서 낯선 고향이에요. 20년 이상을 떠나 있었으니까요. 낯선 고향에 와서 나는 누구지? 저를 어디서 찾았는지 아세요? 저는 독서 모임에서 찾았어요. 저는 이제 그 처음 오자마자 허밍이라는 대전에 이제 독서 모임을 참석했는데 거기에서 책을 통해서 토론하면서 나를 찾아갔어요. 내가 잘하는 게 뭐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를 찾아갔던 이유가 있었어요. 저를 찾아갔던 게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요. 매일마다 Y라는 질문을 썼어요. 왜? 5가지씩. Y라는 질문을 쓰다 보니까요. Y라는 질문을 쓰다 보니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왜 이렇게 제대로 말을 못했지? 그러면서 왜라는 질문을 계속 해 나갔어요. 왜 사람들이 이걸 주목하지? 왜 나의 강의에 사람들이 주목을 못하지? 계속 왜라는 질문을 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협상은요. 다른 사람의 방식대로 하지만 안 돼요. 내 스타일로 해야 돼요. 내가 통하는 방식. 예.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신뢰인데요. 예. 가장 협상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협상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 가장 가까운 사람이죠. 왜냐하면은 나를 한 번 본 사람은요. 나가 누군지 잘 몰라요. 내가 오랫동안 봐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요. 예. 신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고요. 아이들이 저희 말을 듣지 않는다. 신뢰를 쌓지 못했다는 거죠. 왜 신뢰를 쌓지 못했을까요?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다 너를 위한 거야. 너를 위한 거 아니에요. 아이의 성적이 나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적 가지고 막 엄청나게 책망하는 사람들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내 안에 바보인 내가 있어요. 바보인 자신을 책망하는 모습이 아들에게 나타나는 거고 자녀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가장 협상이 통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하고 협상하려고 하지 않아요. 마음이 힘들면 거울을 보면서 힘들지 협상해서 끌어올려줘야 되잖아요. 자기를 협상하지 않아요. 자기를 넉넉히 살아요. 인식도 못하고 삽니다. 누구인지도 몰라요. 68개월 동안 7통의 메일이 있습니다. 이 메일들 상해 총판 계약하기 위해서 70통의 메일이 6개월 동안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뭐 요구를 하면 답을 해주고 뭐 요구는 답을 해주고 왔다 갔다. 왜 6개월 동안 70통의 메일이 왔다 갔다 했을까요? 이제 막 중국에 런칭하는데 얼마나 신뢰를 줄 수 있어요. 신뢰를 쌓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신뢰를 쌓아가는 시간. 저희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요.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꿈이 뭐야? 뭐 하고 싶어?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것이 없대요. 제가 아까 교연 15주년 그 사건 이후에 저희의 삶에 있어서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저는 사역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애들 학교가 떨어진 곳 1시간 버스를 타고 가는데 애들 스스로 갈아타고 중교 갈아타고 버스 타고 왔어요. 저희는 사역을 했고요. 근데 애들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학교 주변으로 이사를 했고요. 그리고 아들아, 하고 싶은 게 뭐야? 조금이라도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봐. 그 전에 하고 싶은 거 있다, 안 돼. 하고 싶은 거 있다, 안 돼. 다 계속 안 된다는 말만 했거든요. 아빠 바빠, 아빠 피곤해.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요. 아이들한테 신뢰를 못 받으니까 아이들 스스로도 자기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부모한테 신뢰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신뢰를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열심히. 그때 정말 회개하고 예, 예, 기독교 영어를 써요. 회개를 하고 하고 싶은 게 뭐야? 권투를 하고 싶대요. 알아봤으면 너무 비싸더라고요. 권투는 힘든 것 같아. 그거 하고 싶은 거 이야기해봐. 전자기타가 배우고 싶대요. 전자기타 사주고 학원까지 보내줬어요. 1년 했는데 아직도 기타 못 쳐요. 근데 그게 계기가 됐어요. 또 하고 싶은 게 뭐야? 교회에서 미국 비전 데리고 간대요. 그래 기도해보자. 옛날 같았으면 안 돼 있을 거예요. 방법을 여러분 아이들이 자기의 인생을 찾아갈 수 있도록요. 아들과 협상하는 방법은요. 아이들이 원하는 거 해줘야 돼요. 그리고 미국 가서 꿈을 찾았어요. 미국 패션 디자이너 되고 싶다. 지금 예, 패션 디자이너 도전하고 있어요. 6개월 동안 신뢰를 쌓는 시간이었고요. 이 6개월 동안 신뢰를 쌓고 계약했습니다. 상해 총판 계약도 이어졌고요. 그리고 이해를 해야죠. 정보력입니다. 왜 많은 사람이 중국 사업을 실패할까요? 다른 거 없다고 생각해요. 중국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어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어머니, 그 AI 시대에 어떻게 자녀를 공부하세요, 공부. 같이 공부하게 책 6권을 선별했습니다. 그리고 그 독서 모임을 가정 독서 모임을 예, 가졌어요. 6권 예, AI에 관해서 꿈에 관해서 책에 관해서 예. 그리고 이 가정이 변했어요. 독서 모임 시작했어요. 가정 독서 모임을 시작했어요. 야, 결국에는 안 되는 게 뭐가 있으냐고 저희는 책을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뭐 시간이 많이 돼서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것은 이제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협상을 했던 것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요, 이 좋은 협상을 잘했는데 오고 나서 뭔가 당한 느낌이야. 예. 예. 이런 협상은 안 좋은 협상이죠. 좋은 협상했으면 서로의 관계가 좋아져요. 내가 얻는 것을 더 많이 얻기 위해 상대방한테 더 많이 얻기 위해 내가 그 물질 보존의 법칙 아세요? 세상에 있는 물질은 고정이 돼 있어요. 내가 더 많이 가지면요, 딴 상대방은요 적게 가질 수밖에 없어요. 공생할 수가 없습니다. 예, 관계, 예, 가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실질적인 성과, 이런 성과들이죠. 예. 협상은 많이 했는데요, 실제 성과가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네. 나에게 있어 협상이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 협상이란 무엇입니까? 예. 저에게 있어서 협상이란 예, 뭐, 토론하면요. 네, 저에게 있어 협상이란 철학이다. 예. 그 플라톤이 철인 정치를 이야기했습니다. 플라톤의 스승은 소크라테스였죠. 이 소크라테스의 억울한 그 죽음을 목격하고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민주주의 시스템, 소크라테스 자기 스승을 죽게 한 이 민주주의 시스템의 그 오류를 발견해요. 대중에 의한 어리석은 정치, 중우 정치라고 그러죠.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혜를 갖춘 철학자가
통치를 해야 된다. 덕에 의해서 통치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그런 철인 정치가 이 강한 정치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아들과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된대요. 뭐가 안 되세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이 그 운동 태권도를 학원을 다니는데 태권도 학원을 갔다 오면은 안 씻는데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안 씻어 땀 흘렸는데 근데 오자마자 자기는 씻기 원하는데 오자마자 안 씻고 자기 잠자기 전에 씻는데요. 그때 미치겠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오자마자 씻어야 되는데요? 제가 그 질문을 했더니 당황하더라고요. 한참을 멍 때리고 있더라고요. 예, 왜 오자마자 씻어야 되는데요? 여름의 협상은 제가 그 철학이라고 해야 하냐면 철학, 우리가 뭐 인문학, 철학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철학 복잡한 정의들이 너무 많지만요. 저의 단순한 철학의 정의는 왜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예, 나는 왜 이것을 원해? 이 협상을 하기 위해서 목표를 정해야 되잖아요. 목표를 정하는데 내가 잘못된 목표, 중요하지 않은 목표를 가지고 협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피곤해집니다. 네, 좋은 관계 이룰 수도 없어요. 내가 왜 이것을 이루어야 되지?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이 이야기, 자기 어머니 이사를 시켜주고 싶은데 아직도 푸세식 화장실을 쓴대요. 그래서 이사를 시켜주는데 어머니가 반대한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사를 해야 되는데요? 그분들한테 그게 더 나을 수 있잖아요. 지금 삶의 형태에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을 던지지 못했을 때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정해준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려고 할 때만 협상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이유는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협상은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협상은요. 반향키라고 협상 하나가요. 그 협상 하나가 이후의 삶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화상 영어를 저희가 처음으로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이 2011년도에 엄청난 붐이 일어났습니다. 붐이 일어나고요. 이게 블루 오션에서 레드 오션이 됐습니다. 예, 대형 자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요. 이제 뭐 엄청난 마케팅과 가격이 싸지면서 굉장히 위기가 왔었죠. 근데 이때 기회가 하나 왔습니다. 어떤 기회가 왔었냐면요. 이 한 그 교육회사, 상장회사예요. 자기 회원만, 학생 회원만 200만 명이 있다랍니다. 그 협상을 했는데 저희 회사를 인수합병하고 싶대요. 지분을 51% 갖고 저희가 49% 경영권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 49% 지배구조를 갖는 거죠. 그 협상이 있었는데요. 그 협상을 실패했어요. 저와 같이 창업했던 중국 그 직원들이 있었는데 지분을 주기로 했거든요. 제가. 그 직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가격으로 시세로 하면 15억 인수 가격을 줬어요. 근데 협상 실패했어요. 저희 회사 정말 어리석었죠. 지분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협상은 이 협상 뒤에요. 회사는 엄청 힘들어요. 적자를 3년 동안 했고 그 적자를 메꾸느라고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적자 유지하면서 중국 미리 돈을 받거든요. 협상 하나가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협상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이 협상 뭔지 아십니까? 플라자 호텔이에요. 이 플라자 호텔에서 미국이 정말 경제가 힘들 때 잘 사는 4개국 나라를 불러드립니다. 그중에 뭐 누가 있었냐면 일본이 있었습니다. 일본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일본하고 플라자 협정을 맺습니다. 무역 협상이죠. 일본의 환율 가치를 조절을 시킵니다. 이 협상으로요. 일본은 나라 전체가 20년 장기 불황을 겪습니다. 이 결정적인 협상 하나가요. 장기 불황을 겪습니다. 협상은 인생이다.
이 노숙자의 사진이에요. 나의 협상력이 내 인생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예, 그러죠. 예, 제가 저희 아들과 둘이서 올해 지난달에 강릉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가서 밤에 스티브 잡스 영화를 봤어요. 그 전에 보이지 않던 스티브 잡스가 보이더라고요. 어떤 모습이 협상가. 정말 탁월하게 협상하더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 탁월한 협상가였고요. 전략가였습니다. 예, 협상이 인생입니다. 협상, 지금의 삶의 결과는요. 협상이 결과예요. 지금의 아내, 지금의 남편, 협상이잖아요. 협상하세요. 예, 협상의 전제가 중요합니다. 예, 나는 부유하다. 예, 타고난 협상가는 구걸하지 않습니다. 예, 협상을 하는데 몸짓, 태도 이런 것들이요 엄청 중요해요. 옛날은 막 대기업 협상할 때 막 이렇게 쭈그려 갔었거든요. 그래서 절대 협상 이루어지지 않아요. 당당하게요 들어가야 돼요. 나는 부유한 사람이다. 가진 사람. 당신한테 내가 필요해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태도가 엄청 중요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 세상을 무궁무진한 보물이 아니라 한계로 가득한 곳으로 여기면서 성장하지. 협동의 장이 아니라 경쟁의 장으로 보는 거야. 예, 기버라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를 왜 그렇게 닥달하겠어요? 남편이 왜 그렇게 닥달하겠어요? 아내를 왜 그렇게 쫄겠어요? 실은 불안하거든요. 불안. 선포하세요. 저희 집에 너는 세계적인 외교관이 될 거야. 계속 엄마 그런 소리 하죠. 저희 사춘기 아이들 그래. 너는 최고의 외교관이 될 거야. 너는 교수가 될 거야. 예, 되든 말든 그건 중요하지 않죠. 그걸 계속 심어주는 거잖아요. 협상은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전 중국에서 엄청난 많은 협상을 배웠고요. 예, 허당이 되지 마세요. 맨날 협상을 안 배우면요. 당하게 됩니다. 예. 저는 사람을 통해서도 배웠습니다. 예,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책으로 배울 수 있죠. 제가 협상에 대해서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인지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너무 좋죠. 관계, 고객이 결정한다. 나의 운명 고객이 결정. 결국에는 고객 중심이야. 고객이 어떤 가치를 줄 것인가. 내가 만든 가치가 아니라 고객이 필요한 가치를 전달해 줘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 이렇게 말하더라. 다 필요 없고 고객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줘야죠. 예, 설득의 심리야. 예,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말을 잘해야지잖아요. 쉽게. 예, 협상도 말의 언어도 필요. 프레임. 예, 프레임을 짜고 협상을 해야 되죠.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협상은 가능하다. 백화점에서 협상 가능할까요? 한 컬러에 130달러, 다른 한 컬러는 250달러. 예, 사람들은 덜 비싼 구두를 살 것 같죠. 예, 그러면서 한 여대생이 가격 흥정을 합니다. 이거 질문을 하죠. 예. 많은 사람이 덜 비싼 구두를 살 것 같네요. 비싼 구두 잘 안 팔리죠?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의도를 알고는 점장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장 주인 진짜 딱 잘라서 이야기. 저희는 할인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할인을 거의 하지 않는데 여기에 이 여학생이 붙잡은 말은 거의라는 단어였어요. 저 구두를 사고 싶긴 한데요. 조금 비싸네요. 혹시 제가 매장 측에서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이 단어 쓴 거 보세요. 처리. 예, 예, 손해보지 않게. 이거 안 팔리면은 처리해야 되잖아요. 예, 이게 다 전략적 접근이잖아요. 예, 150달러에 샀다고 합니다. 150달러는 150달러를 처리할 수 있을까요? 예, 그리고 예, 처리해서 샀답니다. 제 아는 중국 친구가 있는데요. 매장 저희 식사 초대를 할 때마다 자주 초대를 해주거든요. 할 때마다 하는 말. 오늘 할인된 점심 메뉴가 뭐예요? 요즘 이벤트 해요? 식당 갈 때마다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요. 그런 정책들이 있더라고요.
몰라서 예, 몰라서 이렇게 여러분 모든 건 협상 가능합니다. 누구든지요. 예. 협상 10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예, 하나씩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친구가 되라고 합니다. 록펠러가 있는데요. 록펠러는 심각한 파업 그 회사가 이제 엄청 큰 파업으로 기물이 파괴되고 유혈 사태까지 번졌어요. 록펠러가 이것을 해결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몇 주에 걸쳐서 사람을 사귀는데 화해를 하고요. 예, 쉽지 않은 협상에 이 사람이 이제 이 협상 테이블에 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방문하여 여러분의 아이와 아내를 만나보니 우리는 낯선 사람이 아닌 친구로서 마주하고 있는 것, 우리는 여기서 처음 보는 사람처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배려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있게 되었습니다. 이 협상이 잘 됐을 것 같아요. 유혈 사태까지, 유혈 사태가 있단 말, 얼마나 쌓인 그 불만이 있었겠습니까? 이 말로써요, 풀어냅니다. 내가 이 사람의 물건을 사는 것은요, 내가 이 사람과 협상하는 것은 이 사람이요, 좋기 때문에 물건을 사는 거예요. 친구가 돼야죠.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의 친구가 되세요. 관계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력이죠. 예, 상대방의 정보를 파악해야 됩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 특별히 여기서는요, 누가 결정권자인지를 살펴야 돼요. 예, 너무 중요합니다. 막 밑에 사람하고 협상을 하는데 위에 승인받아야 돼. 그리고 그 협상 내용이 다 뒤집어져요.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누가 결정권자인지. 이 사람이 일하는 방식은 누구와 협력을 했었는지. 요즘에는 과거 중국 업체들은요, 과거 법정 소송까지 다 조사할 수 있도록 이게 그 인터넷 리서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정보. 저는 어떤 일을 할 때마다요, 어떤 사람을 할 때마다 조사 리서치를 많이 해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구에 얽매이지 말고요, 진정한 욕구를 찾아라는 겁니다. 예, 파인만 정말 유명한 물리학자인데요. 그리고 뭐그 원자폭탄 개발 계획에도 참여를 했었고요. 노벨상을 타는데 부끄러움이 많았어요. 근데 사람 만나기도 싫어했고 산 나서기도 싫어했고 노벨상 받는 영예를 누리는 에도 불구하고 수상식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많은 친구들과 지인들이 와서 가라고 설득해요. 최종적으로 누가 설득을 했는지 아세요? 그의 아내가 설득합니다. 뭐라고 설득하냐면, 만약 당신이 노벨상 시상식에 가지 않는다면 수많은 기자들이 와서 유일하게 노벨상 받지 않은 사람 조사하려고 그 인터뷰하려고 집 앞에서 예? 집 앞에서 소란스럽게 할 것이다. 그 말을 듣고요. 일어서서 시상식 갑니다. 욕구죠. 예. 그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죠. 정보력을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요, 이 경청입니다. 경청. 질문을 통해서 경청하라. 경청은 상대와 나의 간격을 줄여줍니다. 협상은 간격을 좁히는 거잖아요. 질문을 던지고 질문할 것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저를 중국통이래요. 한국 사람이 아니라 중국 사람이 중국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국 사람이 중국통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학교 비즈니스를 이제 시작을 할 때 이제 학교에 팔아야 되잖아요. 학교 비즈니스 시작할 때 학교 판매 지금 B2X죠. B2B도 B2B와 B2S, B2C는 완전히 다른 시장입니다. 접근 방법도 달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모르니까. 근데 한 사람 만나고 계속 질문하고요. 풀리지 않았던 것도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요. 한 10사람 정도 업체를 만나면요. 어느 정도 파악됩니다. 그 사람보다 아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협상에 있어서요. 엄청난 이 정보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으니까 협상력이 높아지죠. 10사람 물어보시면 사람한테 구하세요. 물어보세요. 예, 물어보시면은요. 예, 많은 걸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협상 전에 무엇을 얻을 것이 목표가 저는 많은 사람들이요. 목표를 설정하지 않아요. 무엇을 얻을 것인지를 설정하지 않아요. 예, 저의 같이 협업했던 이 본부장님 오실 때마다 했던 말. 이번에는 뭘 얻어야 돼요? 이 업체하고는 협상을 하러 갈 때요. 이 업체와는 뭘 얻어야 돼요? 예,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협상의 90%는요. 이미 참석하기 전에 협상하기 전에 결정이 됩니다. 어떤 책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저희 말 동감이 돼요. 정말 철저하게 이렇게 준비하고요. 철저하게 이렇게 준비되어지면은요. 그런 협상은요. 예, 정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도 아니면 뭐예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협상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도 아니면 뭐예요? 내가 원하는 이거야. 이거 아니면 안 돼. 예, 흑백 논리는 협상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예, 흑백 논리로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단계별 접근을 해야 되고요. 단계별 접근을 한다는 말은 예, 쉬운 거부터. 자, 우리 MOU부터 체결하자. 네, MOU 그건 뭐 법적 구속이 없잖아요. 한국은 뭐 있지만 중국 사람 MOU는 그냥 법적 구속 뭐라도 하나 사인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네, 파트너십 맺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까운 접근부터 해서 하나씩 어려운 과제들을 풀어 나가야 됩니다. 한꺼번에 많은 거 해결하려고 하면은요, 예, 안 돼요. 예,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죠. 저희 집, 예, 저희 집 가정 독서 모임입니다. 예, 표정이 어떤가요? 그래도 예, 가정 독서 모임인데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시간을 얼마나 투자한지 아세요? 1년을 투자했습니다. 예, 1년을 투자했어요. 이 가족 독서 모임 만드는데 1년 투자했어요. 가족 독서 모임이 필요해. 저희 아내에게 필요성을 이야기하라 그랬어요. 제가 혼자 이야기하면 잔소리잖아요. 잊혀질만 하면 다시 이야기합니다. 각서 모임 해야 돼. 아빠가 독서 모임, 독서 운동 하는 사람인데 말이야. 가정에서 독서 모임 못해서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1년이 지나고요. 저희는 가족 독서 모임을 하게 됐습니다. 매주 일요일 네, 저녁. 예, 가족 독서 모임. 예. 예. 처음에는 목표는 뭐예요? 시작하는 거. 근데 나중에 건성건성 그냥 뭐 한 책을 그냥 챕터 하나를 해가지고 요약해서 오더라고요. 처음엔 말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자리와 하면 안 되잖아요. 물 건너갑니다. 그래서 처음엔 시작하는 거 목표. 해오기만 해. 적을 것도 필요 없어. 해오기만 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예, 건성을 해오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서 불만이에요. 자기는 책 하나 읽기 위해서 하루 종일 썼는데 하루 종일 썼는데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런 우리 가족 멤버들을 위해서요. 또 조절을 시키죠. 예, 그렇게 조절하고 해서요. 지금 많이 정착됐습니다. 너무 좋아요. 발표하는 것도 많이 좋아졌고요. 그래서 저는 희망도서관에서는 올해 저의 목표는요. 대한민국 가족 독서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너무 코로나 때문에 공간은 같이 쓰는데 대화가 없더라고요. 서로 예, 자기 핸드폰 하느라고요. 예, 좀 코로나 시기에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 이제 6번째는요. 우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나의 가치가 아니라 상대가 생각하는 가치입니다. 예, 예. 그 이야기는 했고요. 그 다음에 7번째는요. 모두를 만족시키는 창조적인 대안을 개발하라는 것입니다. 네. 예, 흑백 논리로는요. 창조적인 대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 흑백 논리로는. 예, 창조적인 대안. 예. 그래서 이 협상의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은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이슈를 다 하나하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하나 생각하고요. 이 이슈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지. 이 이슈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반대한다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로직들, 말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나하나 계산을 해가지고요. 이때 하나하나마다 대안 방식을 다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갔다 질문을 더 경청하면서 경청을 하다 보면요. 창조적인 대안이 잘 발견이 됩니다. 예. 그 협상의 지렛대가 되는요. 합리적인 논거, 다수는 언제나 옳다. 예. 객관적 데이터, 권위, 아까 이야기했던 숫자, 예. 사포, 인류, 예. 관습, 내규. 예. 제가 힘든 요청을 할 때요. 상대방이 힘든 요청을 할 때 어떻게 대응하냐면 저는 그 거절하는 게 힘들었는데
저희 회사의 규칙상 규정상 이것은 안 되겠습니다. 힘든 요청을 할 때 이것은요 저 혼자 결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상위에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약간의 거절인데요. 예, 거절인데 상위에 보고 이렇게 해서요. 예, 이것은 저희 결정권이 아닙니다. 내규 관습을 통해서의 협상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둘 중에 하나죠. 나의 내부 규칙을 따르든지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저희 협상에서 중국 사람들은 조약, 계약을 위반하거나 안 됐을 때 그 제약 사항을 굉장히 많이 줘요. 언제까지 물건 안 주면은 10% 할인해 준다든지 이런 제약. 저희는 그런 계약은 하지 않습니다. 이게 회사의 방식입니다. 그거 빼야지 어떻게 해요, 협력하려면. 예. 합리적인 근거. 협상의 90%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프로세스 만들고요. 그 합리적인 근거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영역에서 협상들이 있는데요. 연봉 협상이나 아니면 또 그 연봉 협상이나 아니면 또 연애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취직할 때도요.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강기원 대표님이 했던 사례가 너무 기억이 나더라고요. 일본에서 유학을 했는데, 일본에서 이제 유학을 했었는데 그 유학 끝나고 직장을 취직을 못했는데 바인더 만들어서요. 2000대 1 유니클로에 들어갔다고요. 바인더 만들었어요. 바인더가 뭐죠? 굉장히 중요한 근거죠. 논리적인. 그 후속 진행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의사결정은 상태가 아니라 실행의 모습으로 되어야 된다. 우리 이렇게 결정했어가 아니에요. 이런 결론이 났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진행해야 한다. 체크리스트가 만들어져야 되죠. 자, 누가 언제까지 할 거예요? 딱 결정이 됐으면 이 역할 분담으로 언제까지 무엇을 이룰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후속 과정 진행들 명확하게 돼요. 그래서 수없이 경험했거든요. 협상하고도 결과가 별로 아니에요. 협상하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듭니까? 근데 수익화가 돼야 되잖아요. 수익화 보장되지 않는 협상을 왜 해요? 이것이 바로 이게 후속 진행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이제 서희의 외교 담판인데요. 서희야 잘 아시죠? 어떤 협상이 저희가 읽었던 이 10개명, 협상의 10개명에 어떤 협상이 적용이 됐을 것 같으세요? 그 거란의 그 적장 손순영이요. 80만 대군 993년에 이 사건은 그렇죠. 8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범합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섬멸할 것이다 이야기해요. 이 거란은 거의 잔인한 민족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사람의 껍질을 벗겨요. 눈을 파고요. 그렇게 잔인하게 죽인다 그럽니다. 최후 통첩을 하죠. 고려 조정에서는 항복하자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고려의 뛰어난 전략과 재상의 서희가 일어났어요. 제가 단판을 짓습니다. 적진으로 단신으로 들어가서요. 소순영의 그 주장은 뭐였냐면요. 고려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영토 대부분 우리 연해가 있으니 고려의 땅 우리 땅이다. 그걸 주라는 거예요. 서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는 고구려에 계승했다는 뜻으로 고려이고 수도가 평양인 것은 고구려를 이으려는 것이다. 따지고 본다면 거란의 동경도 고려의 땅인데 누가 누구에게 침략했다는 거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손순영이요. 그럼 왜 우리 거란과 더 가까운 위치에 있으면서 송나라하고만 교류하는 거지? 라고 물어봐요. 서희가요 그래요. 거란과 교류하지 못한 건 여진족이 맡고 있어서 그렇다. 거란이 여진을 몰아내고 그 땅을 우리한테 준다면 그때는 거란과 교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7일 동안 협상을 해서요. 그 땅 얻어내죠. 싸우지 않고 땅을 얻어냅니다. 이게 서희의 담판인데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서희가 썼던 협상에서 방법에 이 10가지 법칙 중에서 어떤 법칙을 써서 활용했던 것 같아요? 한번 문자를 남겨주실래요? 어떤 거 썼을 것 같아요?
뭐 말해도 좋습니다. 예, 말해도 예, 시간이 저기 때 예,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희가 썼던 전략은 어떤 전략인 것 같아요? 이 10가지 법칙 중에서요. 예, 예, 제가 예, 진정한 욕구, 그죠? 이 거란의 진짜 관심은 저게 아니었어요. 고려가 아니었어요. 파악한 거예요. 뭐예요? 거란의 진짜 관심은 송나라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후방에 누가 있어요? 송과 가까운 예, 고려가 있습니다. 고려를 치지 않으면 나중에 후방이 유태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고려를 쳐야 됐어요. 예. 3번이 뭐죠? 예, 욕구였죠. 예. 그 다음에 2번도 상대가 누구인지 파악하죠. 예. 그래서 파악하죠. 파악하니까 욕구가 나오는 거죠. 예. 7번은 모두를 만족시키는 창조적인 대안을 개발하죠. 좋다, 너희와 협력하겠다. 너 가까이 지내고 싶어. 너희 욕구 만족시키고 싶어. 그런데 지금 이유가 있어. 이 땅 오래 살라. 예, 창조적인 대안은 서로가 딱 욕구와 맞아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 합리적인 논리적 근거. 그죠? 어떤 논리적 근거를 쓰죠? 예, 논리적 근거를 쓰는 것은 뭐냐면 고려의 이름. 고려는 고구려를. 우리는 신라가 아니다. 우리는 고구려이다. 그리고 평양. 이런 합리적인 논거를 가지고 설득을 시키죠. 예, 합리적인 논거로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돼야죠. 7일 동안 협상을 했습니다. 이 7일 동안 맨날 싸우고만 바터지게 있었겠습니까? 관계를 맺어가는 시간을 가졌겠죠. 예. 이렇듯 협상의 법칙을 잘 활용하면은요, 여러분 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자신에게 협상이 필요한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연봉 협상, 관계 회복과 자녀 교육, 구매 협상, 면접, 연애, 결혼. 예.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아직 그 대상이 없는 사람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으면 이 사람 나에게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협상 방법을 동원을 해야 되죠. 예. 예. 친구가 되라. 친구가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많은 연예가들이 추천하는 거. 상대방이 좋아하는 취미를 같이 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들. 공통 화제를 만들라는 거죠. 그 다음 뭘 써야 돼요?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너네들 그게 아니라 우리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공통 분모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우리는 잘 맞는 것 같아. 너 이거 좋아해? 나도 좋아해. 예, 우리. 예, 예, 호감을 할게.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합리적 근거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아는 또 다른 나와 지인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어필을 해야죠. 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자, 마지막 예. 기억해야 돼. 협상.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는데요. 일단은요. 3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얻기 원하는가? 왜라는 질문을 했었죠. 무엇을 얻기 원하는가? 그 다음 상대는 누구인가? 이것이 합리적인 근거. 예. 합리적인 근거에는 자기 가치가 포함되겠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가치. 이 3가지 기억한다면요. 좋은 협상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딱 80분 동안 시간 맞춰서, 와, 협상, 싸우지 않고 따뜻하게, 네, 할 수 있는 협상의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해주신 우리 이창준 리더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아침 차분하게 아주 네, 책 내용과 함께 잘 펼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선배님도 오늘 저자 특강이기 때문에 Q&A가 살짝 진행돼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우리 이창준 저자님께 궁금하신 점 혹은 책 내용에 있어서 좀 궁금한 점 이렇게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으로 좀 하기 힘드시다 그러면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음소거 해제하셔가지고 직접 이제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네. 제가 네. 질문하겠습니다. 유장 선배님. 예. 네네네. 그 18 페이지에 그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 동행하고."라고 해서 그 감동을 주려고 하면 상대방에게 언제나 그 원하는 것 이상을 줘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 엑스트라 마일을 실천하는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오리를 더 요구할 때 심리까지 동행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참 말은 쉽지만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에서 오신 어떻게 이게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계약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고객에 대해서 그 어떤 협상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구체적인 좀 조언을 좀 주셨으면 사례라든가. 예. 예. 예예. 그 음 상대 그 내 나의 고객이라 그러면은요. 뭐 여러 가지 종류의 고객이 있겠잖아요. 단골이 있을 것이고 그냥 왔다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건데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내 단골이 될까요? 내 진짜 팬이 될까요? 어떻게 했을 때 사람이 나에게 진짜 이 사람이 나에게 단골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단골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냥 내 인생의 단골을 만드는데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어떻게 했을 때 감동을 줄까요? 근데 참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우리 유명한 교수님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감동을 주려면은 손해 봐야 된다. 매번 손해 볼 수는 없죠. 그러나 감동을 주려면은요. 손해 봐야 된다. 예, 손해를 보면은요. 그 사람한테 감동을 줄 수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 안 보고 내 이익 차리면서 뭔가 관계를 맺어가려는데는요. 그건 다 그냥 계약 관계예요. 계약 관계. 내가 손해 안 보고 내가 이익 차리면서 조금만 해서 양보하면서 하는 것들은요. 이익 관계예요. 계약 관계. 그냥 계약 관계는요. 단골이 안 돼요. 물건 사고 떠나는 거죠. 진짜 단골이 되려면은요. 내가 손해 볼 때 언제 손해 봐야 될까요? 맨날 손해 볼 수는 없잖아요. 결정적 순간에 손해를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아팠다.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하다 했을 때 그 결정적 순간에요. 그 필요한 것들을 주세요.